반갑습니다. SH 종합영어 이상헌입니다. 시리즈 9 철학의 문제들. 버트란트 러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러셀의 The Problems of Philosophy. 오늘 11강. 지난 10강 본문에 들어있던 어휘를 심화학습, 어휘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80번 그룹. 자, 180번 그룹에 있는 이 어휘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매년 수능에 인쇄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어휘들이에요. 선생님이 장담합니다. 이 어휘들은 매년 수능에 인쇄가 안 될 수 없어요. 수능 지문은 학술적인 지문이 선정이 되는데 그러할 때 지금 편견, 선입견, 속단, 개념, 왜곡하다, 사기, 속임수 이러한 뜻을 담은 어휘가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옵니다. 자, 1번부터. 자, prejudice. 편견이란 뜻이죠. 편견, 선입견. 자, 편견, 선입견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prejudice죠. 그리고 이것은 타동사로서 편견을 갖게 하다, prejudice somebody. 이런 식으로 동사로도 쓸 수 있다는 거. 동사로 쓰인다 하더라도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동사네 그러면 편견을 갖게 하다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그 추측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prejudice, 편견, 선입견. 자, 이 학술적인 단어 들어갈 때 이 편견과 선입견 이거는 우리 실험과 검증, 가설과 검증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동의어가 뭡니까? bias. 자, L 지워야죠. bias. 편견, 왜곡. partially 부분적인 치우친 그 말이잖아요. partiality. prejudgment. judge에다가 이제 미리 예단을 한다는 얘기죠. 속단, 예단, 속단, 예단하는 건 편견이거든요. 편견, 선입견. 그리고 conception. 개념이라는 conception에다 풀이를 붙이면은 앞선 개념이다. 앞질러 간 개념이다. 해서 예상이란 뜻도 되고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뜻이 됩니다. preconception. 그리고 prejudging. 그리고 favorite가 편애하고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avoritism이 본문에 드러났는데 어떤 편견이나 편파, 편견이란 뜻으로 favoritism이 본문에 나왔어요. 자, 이번에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죠.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편견, 선입견이라는 단어, prejudice, bias, partiality, prejudgment, preconception, prejudging, favoritism. 자, 요거 한 대 묶어서 연장에 쓰면서 공부하시고요. 자, 2번. 왜곡된 또는 편견에 치우친 조작된 사기 속임수. 자, 이런 단어들은 어떤 걸 쓸까? 자, 먼저 왜곡된 치우친 biased. 너무너무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biased. 편향된 prejudiced. partial. one-sided. 짝사랑을 one-sided love라고 그러죠. 한쪽에 치우친 사랑이다 그 말이죠. one-sided. be inclined to. 어디 치우친, 어디 기울어진. crooked. 구부러지고 부정직한. straight 하지 않고 straight 반대로 crooked. 그다음에 manipulate가 어떤 손에서 능숙하게 무엇을 만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부정적인 뜻으로 manipulate가 조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구누구를 막 조종하거나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하거나 또는 뭐 선거나 투표 이런 거를 또는 통계 자료 같은 거를 조작하거나 했을 때 manipulate. 그래서 manipulate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부정적인 뜻일 수 있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조작하는 것만큼 능수능란한 거죠. 그다음에 fraud, 사기란 뜻이에요. election fraud, 선거 사기, 부정선거 이런 뜻이죠. deception, tricky, 교활한, 그리고 unfair, 불공정한, unjust. 자, 많이 들어본 단어고 약간 상위권 단어는 biased, prejudiced. 뭐 이 정도 단어, manipulate 이런 단어잖아요. 근데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익숙한 나의 단어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왜곡된 편견의 치우친 조작된 사기 속임수 너무 중요한 단어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iased.
bias가 편견, 왜곡이라는 명사죠. 그래서 과거분사 형태로 형용사를 만들어서 biased, 치우친, 편향된, 조작된 그 말이에요. prejudiced, partial, one-sided, be inclined to. 그렇죠. 구부러진, 부정한 그런 뜻이에요. 부정직한. manipulated, 조작된, 조종된. fraud, election fraud. 선거 사기를 뭐라 그래요? election fraud. 부정선거를 election fraud라고 그런다고요. 여기 O는 C자 장모음으로 fraud 그러면 안 되고 fraud, election fraud. 그다음에 deception, 속임 사기, tricky, 교활하고 속이는 이런 뜻이죠. unfair, unjust. 잘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공정하지 못한 unbiased, 치우친, unbiased, impartial. 바이어스가 안 된 거, 치우치지 않은 거니까 이거 공정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unfair, unjust, bias의 반대말, 치우치지 않은, 그다음에 편파적이지 않은, 한마디로 just한 거죠. just. 그죠? just하고 fair하단 말이에요. fair. just fair의 동의어가 bias 반대말로 unbiased, partial의 반대말 impartial, prejudice 반대말로 un을 붙여서 unprejudiced. 그다음에 without prejudice도 되고요. 자, 안에 그 위에 앞에 접두어를 어떤 거를 붙인다는 게 지금 드러나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읽어서 입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unbiased, biased, unbiased. 이 on을 우리 입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속으로 읽어서. 자, 그다음에 partial, impartial. 자, 옆에 친구 안 들리게 속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속으로 상상하면서 impartial. 그다음에 unprejudiced, un을 붙이죠.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개념, 상상하다, 생각하다, conceive. 자, 이 conceive가 뜻이 그 몇 개가 있는 게 다 중요해요. 첫 번째는 conceive가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think의 뜻으로 생각하다 또는 imagine 생각, 상상하다. 근데 무엇을 고안해내다, 만들어 이렇게 발명가들이 뭔가를 고안해내듯이 어떤 좋은 생각을 떠올리지 고안하다, 착상하다도 conceive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conceive가 be pregnant, 임신하다의 뜻이 있다는 거. conceive가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잘 알려진 concept, 개념이란 뜻이죠. conception 이란 단어도 동의어로 쓰는데 concept가 뭐예요? 개념이란 뜻이에요. 개념, 생각, 구상. 개념이나 생각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데 명사로 concept, conception. 그리고 형용사는 conceptual, conceptive 두 가지 다 씁니다. conceptual, conceptive 두 가지 형용사를 다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conceit. conceit는 이게 자만이란 뜻도 있고 자부심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뜻일 때는 자만이죠. 자만은 이게 마이너스 뜻이지만 conceit, 긍정적인 뜻은 자부심이죠. pride의 뜻이죠. conceit. 그래서 같은 어원 seat가 들어간 게 deceit는 이게 속임이거든. 속인다는 뜻. deceive, 속이다. deceive, 속이다 그 말이죠. cheat, cheat도 이제 속이다. 우리 cheating 그러면은 이게 컨닝하는 거를 컨닝이라 그러는 건 콩글리시고 cheating이라 그러거든요. cheating. 근데 이 그 남녀 간에 바람 피우는 거 배우자 속이는 것도 cheating이라 그래요. 아까 선거 부정 선거 그러면은 election fraud라는 말을 제일 잘 쓰거든요. 선거 사기다. 선거를 사기처럼 했다 그래서 이제 election fraud라는 말을 제일 잘 쓰는데 이거를 뭐 election cheat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또 election cheating이나 뭐 election deceit 이러진 않아요. election fraud라는 말을 잘 쓰는데 이 cheat, deceit는 속이는 거죠. 사기 기만. conceit는 긍지 자긍심이에요. 근데 좀 지나치면 자만이 되는 거죠. 자만이 됐을 때 동의어가 뭐예요? arrogant, 거만함, 교만함, arrogance. 그다음에 hubris도 교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pride는 이제 긍지란 뜻인데 잘못된 긍지란 뜻으로 false pride라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 그 선생님 쓴 그 시리즈 4 그 번역 작품 중 지금 후반부를 또 이제 계속 또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오만과 편견
오만과 편견. 그러면은 the pride and prejudice. 작품 이름이 The Pride and Prejudice. 그 영어 작품을 읽다 보면 이 pride란 단어의 그 해석을 긍지로 쓰일 수도 있지만 약간 조금 지나쳐서 이 pride 자체를 이렇게 오만함, 이게 pride가 플러스일 때는 긍지, 마이너스일 때는 오만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만함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false pride거든요. false pride 그러면 오만함 이런 뜻이에요. 오만한 건 안 좋은 거죠. 긍지는 매우 좋은 거죠. 긍지 자긍심은 너무너무 좋은 자세고 좋은 태도고 오만함이나 거만함은 절대 가지면 안 되는 태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e pride and prejudice는 이거 번역을 오만과 이걸 긍지와 편견 그러면은 이게 좀 작품에서 쓰였던 그 단어 뜻하고 분위기하고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오만과 편견이라고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취링이란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카투사 군복무할 때 이게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이 있는데 아련한 기억이 그 선생님 상병 때인가 짝대기 세계 상병 때인가 그 미군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남미 계통 친구고 키 작고 어 말은 좀 많고 수다스럽고 애가 괜찮았어요. 아주 좀 착하고 또 성격도 밝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그 버거킹 앞에 미군 부대 안에 이제 버거킹이 있거든요. 버거킹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애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이제 리온이었는데 그래서 리온 왜 그래?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 My wife cheated me 이러는 거예요. My wife cheated me. 그래서 이걸 좀 빨리 말해가지고 내가 아마 그랬을 거여서 say again 뭐라고 그랬더니 my wife cheated me 그랬어요. 그래서 들었어요. 내 아내가 나를 cheated me 나를 속였다 그래가지고 어 근데 이 취리쌈발이라는 이 관용 표현을 그때 카투사 근무할 때 몰랐어요. 내가 그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분위기는 그렇지만 그 좀 배려하면서 무슨 뜻으로 그 말 하냐 그랬더니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이제 잠자리를 가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가 다른 남자나 여자하고 잠자리를 가졌을 때 그거를 취트 쌈발이라고 합니다. 속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쉬칠이름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어, 배우자가 남자 배우자든 여자 배우자든 상대방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취리름이 이런 표현 막 이렇게 외치면서 막 괴로워하던 너무너무 괴로워하던 그래가지고 막 각 층마다 각 층마다 복도에 이제 전화가 있는데 새벽 2, 3시까지 미국에 이제 콜렉트 콜 걸어가지고 이제 막 언쟁을 하고 막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싸우는 거죠. 새벽에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은 너무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본토에서 이 한국까지의 거리면 너무너무나 먼 이국 땅에 와 있는 거잖아요. 군복무로 자리를 이탈할 수도 없고 밤에 갑자기 뭐 진짜 너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가서 따질 수도 없고 멀리 있고 또 몸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 5시 반이면은 군복을 입고 딱 열을 맞춰서 아무리 편한 미군 부대라 하더라도 5시 반에는 군복을 아주 칼같이 입고 군화까지 입고 또는 뭐 운동을 하면은 운동복을 입고 PT복을 입고 딱 열을 맞춰서 자기가 그 존재함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 점호를 하잖아요. 그거를 안 하면 이제 그 타령이 되는 거니까. 미국에 막 답답하다고 달려가서 그 마누라한테 가서 따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괴로워하면서 전화하고 그러던 거였었는데 그때 그 표현이 cheat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수능이란다. 시험에서 이렇게 뭐 컨닝을 하는 것을 이제 그 컨닝은 이거 콩글리시고 정확히는 이제 cheating이라고 그러죠. 부정행위.
그리고 이제 선거 사기는 뭐라 그런다? election fraud 이런 말을 잘 쓴다는 거. 이 fraud 오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C 거꾸로 한 거에 장모 fraud 그러면 안 돼요. fraud 이렇게 한다는 거. 자, 반대로 겸손함. 우리가 꼭 갖춰야 되는 거죠. 겸손함은 인생을 승리하는 거죠. humility, modesty, humbleness. 자, humility, modesty, humbleness. 자, 이런 단어 쓰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왜곡하다. distort. distort는 비틀다 그 말이거든요. 손발 같은 거나 이렇게 비틀다. 또는 얼굴을 찌푸릴 때도 이제 distort 하는데 뭔가 일그러뜨리는 거예요. 일그러뜨린다는 것은 스트레이트한 것을 비트는 거기 때문에 왜곡하다 그 말이에요. distort. 왜곡하다. pervert. pervert는 뭐냐? 무엇을 곡해하다. 어떤 뜻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다른 뜻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 왜곡해서 해석하는 걸 뭐라 그래요? pervert. 곡해하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타락하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타락시키다. 또는 오용하다, 악용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pervert는 이게 좀 안 좋은 마이너스다는 거죠. 왜곡하다, 곡해하다, 타락시키다, 악용하다, 오용하다 이런 뜻이니까 pervert. 그리고 명사할 때는 pervert. 그러면 이게 욕이에요, 욕. pervert. 자, pervert는 무슨 뜻이다? 변절자, 배교도, 어떤 종교의 교리를 배신한 거, 배교도, 변절자, pervert. 동사는 pervert. 곡해하다, 타락시키다, 악용하다, 오용하다 할 때는 동사는 pervert. 명사할 때는 pervert.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성도착자를 또 pervert라고 그래요. 왜곡됐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명사로서 왜곡이란 단어는 무슨 단어를 쓸 것인가? distort. 자, 동사 distort를 똑같이 distort를 명사를 갖다 쓰고 pervert의 명사 perversion. 즈 발음을 해야 되죠. perversion. 일단 속임, deceit. deceive 동사에서 나온 거죠. cheat. 그다음에 swindle이라는 단어를 꼭 알아야 돼요. 사기하다, 속이는 거, 속이다, 사취하다. swindle이라는 단어가 이게 마이너스 단어가 되는 거죠. swindle하면 사기하고 사취하고 속이는 거. 또는 swindle을 명사로 사기, 사취, 기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한 이 그룹들은 한 개의 뭐 편견이나 뭐 선입견 요 단어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속이고 또는 뭐 왜곡하고 그 다음에 또 겸손하냐 교만하냐.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그룹에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 각각 세 가지가 그의 수능에 동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한 페이지에 있는 단어는 수능 출제 확률이 수능에서 인쇄되는 그 중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수능 대비로 어휘 총정리, 어휘 심화학습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걸 선생님이 지금 시범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위권 영어 학생들의 나아갈 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나아갈 바가 바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돌아서 먼 걸 막 엄청난 길을 돌아서 쉽게 가려는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로 지름길로 어휘를 총정리하고 어휘가 총정리됨으로써 영어 독해에도 도움을 받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올바른 방법, 정도의 방법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 그 정도의 길이 지름길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본문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까 좀 전에 정리한 그 단어 그룹이 너무너무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자, 거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자, 요 본문부터 진도는 다음 강의 12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